대구시는 2021년 역대 최대 규모 국비 3조 4,756억 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달서구에는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제276회 달서구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대구시는 현행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단계로 격상해 12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소비자의 날을 맞아 대구소비단체 협의회와 함께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3일 개최했습니다. 대구미술관에서 최정화 작가의 카발라 전시를 내년 1월 3일까지 개최합니다. 대구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의 제123회 정기연주회 라스페란자가 12월 17일 대구문화예술회관 805홀에서 개최됩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에 12월 3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대구시는 2021년 정부 예산 국회 심의 결과 정부안 3조 3,001억 원보다 1,755억 원이 정액된 역대 최대 규모 국비 3조 4,75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 국비 확보에 3조 1,330억 원보다 10.09%가 정액된 규모입니다. 신규 사업은 전년 확보액 대비 14.7%가 늘어난 73건에 1,76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대구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핵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됐으며 향후 4조 원대 국비 시대를 여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주요 확보 사업으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대경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총사업비 409억 원을 비롯해 국립청소년 진로 직업 체험 수련원 건립 총사업비 537억 원 등으로 지역 수건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반면에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산단 대개조 단위 사업에 포함된 제3단 스마트 주차장 인프라 구축과 서대구 산단 스마트 주차장 인프라 구축, 금호 워터폴리스에서 서부권 산업클러스터 연결도로 건설 사업 등은 대구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반영됐습니다. 한편 시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이 핵심 사업 분야인 5+1 미래 신성장 산업과 지역 주력 산업 고도화 등 위드 코로나 속 일상 회복과 경제 도약을 위해 내실 있는 사업으로 반영돼 지역의 새로운 도약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더불어 예산 확보에 힘을 보태주신 지역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도 전했습니다. 달서구 의회는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제276회 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첫날인 12월 1일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과 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청취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2일부터 13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조례안 심사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을 심사합니다. 14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 발언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안건 처리와 부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합니다. 15일부터 2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정례의 마지막 날인 21일 제3차 본회의에는 5분 자유 발언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2020년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 및 구정 질문이 있은 후 산회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현행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단계로 격상해 12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2.5단계 격상 조치에 따른 것으로 전국의 유행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별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시에서는 12월 6일 중대본 회의를 마치고 총괄 방역대책단 회의를 개최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400에서 500명대의 감염 확산세가 지속돼 방역 관리가 어렵고 연말 연시 방역 강화의 필요성과 수능 이후 대학별 입시 전형을 하는 수험생 보호 등을 위해 정부의 권고에 따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대구시 최근 일주일간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5.4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해 이에 경제와 방역을 같이 해야 한다는 지역 경제계의 건의 등을 감안해 2단계 중 일부는 1.5단계와 2단계를 병행하는 방역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래 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은 2단계 격상 시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나 지역 경제의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시간 제한을 하지 않기로 논의됐습니다. 강화되는 주요 내용은 100인 이상 모임 행사가 금지되고 노래 연습장에 18세 미만은 출입을 금지하고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춤추기를 금지함에 따라 클럽, 나이트, 콜라텍 등 3종 시설에 대한 집합 등이 금지되며 방역수칙 위반으로 지역 감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집합 금지 등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와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화된 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에서는 타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과 접촉 시에는 마스크 착용과 음식 덜어 먹기 등 방역 수칙을 좀 더 엄격히 준수해 주시고 연말 연시에는 집에서 안전하게 보내기를 철저히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는 소비자의 날을 맞아 대구 소비자 단체 협의회와 함께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3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정진을 위해 힘써온 대구 경북 소비자 연맹 등 관내 5개 소비자 단체들과 대구시가 함께 가졌습니다. 행사는 언택트 시대의 소비생활 주제 특강과 소비자 권익 정진에 힘쓴 유공자 포상, 그리고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 경제와 특히 자영업, 골목 상권에 자그마한 활력을 불어넣고자 진행했던 SNS 시민 참여 이벤트 대구 제품으로 산데이 시상식도 가졌습니다. 이번 언택트 시대의 생활 소비 특강은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되는 소비 패턴과 지역 경제와 함께하는 현명한 소비 생활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열렸습니다. 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소비 환경이 크게 변화해 비대면 디지털 추세가 가속화되고 가치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새로운 소비 행태가 부각되고 있다며 소비단체와 함께 뉴노멀 시대의 도래에 추진해야 할 정책들을 발굴해 행복한 소비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대구미술관은 2020년 어미올 프로젝트로 최정화 작가의 카발라 전시를 내년 1월 3일까지 개최합니다. 카발라는 어느 집에나 있을 법한 붉은색 녹색 소쿠리 5,376개를 쌓아 만든 16m 설치 작품으로 대구미술관 대표 소장품 중 하나입니다. 작가는 삶의 주변에 있는 다양한 사물을 수집하고 쌓고 조합해 새로운 작품으로 탈바꿈시킵니다. 예를 들면 소쿠리, 빗자루, 실내화, 타이어 등을 이용해 건축적인 조각 조형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상 속 생활용품들이 하나의 현대미술로 재탄생되는 최정화 작가의 작품 세계는 연금술로 비유되는데 작품 제목인 카발라의 어원 역시 그 의미와 맞닿아 있습니다. 카발라의 어원은 유대교 신비주의의 근본을 의미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 변환설을 바탕으로
값싼 물질을 금으로 바꾸려고 노력했던 연금술은 실제로 금을 만드는 것에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용한 물질들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최정화 작가 역시 쉽게 접할 수 있는 플라스틱이 하찮게 여겨지는 것을 역이용해 일상의 재료가 멋진 현대미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구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제123회 정기 연주회 라 스페란자가 12월 17일 19시 30분 대구 문화예술회관 805에서 개최됩니다. 코로나19 이후 코로나 블루아웃 영상 등 많은 콘텐츠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 역할을 수행해온 대구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제123회 정기 연주회는 김유한 예술감독 겸 상임 지휘자 취임 후 첫 정기 연주회입니다. 이번 연주회의 첫 번째 무대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과 그리움을 표현한 곡들로 선정해 연주합니다.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일상에 대한 그리움을 따스한 어머니의 품에 빗대어 관객들과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무대는 대구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제작한 코로나 블루아웃 영상 찌니아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를 상영합니다. 코로나19로 마음의 불안과 우울감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던 두 편의 영상은 전국적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무대는 빠르고 독특한 리듬과 화성이 돋보이는 합창곡 위스퍼 시르칼라크 엘리트모 데라노체를 화려한 퍼포먼스와 함께 연주하며 관객들을 매료시킬 예정입니다. 공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2월 3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의 2020년 하반기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회의 소식입니다. 23일 공약이행 구민평가단과 주민배심원이 구청 대강당에서 모인 가운데 구청장 공약 사업에 대한 주요 성과 보고와 평가를 공유하는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회의는 공약 이행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내실 있는 공약 이행을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구민평가단은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며 구정에 직접 참여, 공약을 평가하고 발전 대안을 제시하는 등 소통을 통한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달서구청장의 공약은 일자리 창출 확산 지원 강화, 글로벌 창의 명품 학군 조성, 자연을 품는 쾌적한 자연 환경 등 5개 분야 47개 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이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은 소식입니다. 공단은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노력을 통해 인권 경영, 서비스 품질, 사회공헌 부문에서 우수기관 인정을 획득했습니다. 또 주민을 위한 고품격 문화, 관광 서비스 제공과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정기관인 한국서비스진흥협회로부터 2회 연속 서비스 품질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공단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2020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심사에서 최종 인정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강순환 이사장은 고객 행복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기사는 새볼리중학교가 제15회 금융공모전 우수학교로 선정된 소식입니다. 새볼리중학교는 금융감독원이 주최하고 교육부, 전국시도 교육청, 6개 금융협회가 후원하는 금융공모전에서 금융감독원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2학년 박혜진, 3학년 김병윤, 이여준 학생이 포스터 부문 장려상인 금융협회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새볼리중학교는 학생들의 금융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글짓기, 포스터, UCC 등의 작품을 전교생이 참여하는 행사를 통해 총 58편의 다양한 작품을 제출했습니다. 류정하 교장은 평소 금융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금융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청소년 금융교육은 미래 국가 경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므로 앞으로도 금융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12월 3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이곡일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난 2일 주민자치위원회 송년 행사를 훈훈정 나눔 성금 전달로 대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곡일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올해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한 해였지만 더 힘든 위기 과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성금 120만원을 이곡일동 행정복지센터에 후원했습니다. 작년에는 복지 사각지대의 조소득 어르신 20명을 선정해 사랑의 온수 매트를 전달하고 8개 자치 프로그램 강사에게 주민들을 위해 힘쓴 노고를 격려하고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권영철 이곡일동장은 올해 송년 행사를 자제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위기 과정이 따뜻한 겨울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성금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구는 12월 3일 호텔 아젤리아에서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수료식은 총 5회 교육과정을 마친 수료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 아카데미 수료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론 수업과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대표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문호 달성군수는 군가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건실한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달서 소방서는 골목길 안심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화재 진화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낸 이유환 님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유환 씨는 지난달 23일 송현동 주택밀집 지역에 위치한 아이스크림 보관 냉동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고 본인 소유 건물 외벽에 설치된 골목길 안심소화기 2개를 활용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이유환 씨는 골목길 안심소화기 설치에 적극 협조했으며 평소 이웃 주민들에게 소화기 위치 및 사용법에 대해 설명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 유지에 힘써왔습니다. 달서 소방서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 지회에서는 6.25 참전 유공자의 달성군 지회 회원들을 위해 효도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김장 나누기 행사는 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 지회가
10여 년간 호국 보훈에 달해 6.25 참전 유공자의 달성군 지의 회원을 위해 효도잔치를 베풀어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체에 열렸으며 노병들을 위로하기 위해 김치 60상자를 담아 나눠드렸습니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 지회는 6.25 참전용사 효도잔치, 어머니 포순이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국토 대청결 운동,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등을 실시해 행복한 달성 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6.25 참전 유공자의 달성군 지회는 매년 초, 중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6.25 전쟁 바로 알리기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고 튼튼한 안보와 힘을 기르자는 의지를 일깨우는 다양한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